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스님들께 가르침을 청하면 주인공으로 살라, 또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갈 애와 집착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은 주인공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딱 이렇게 관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양사 선원장 시절부터 십수년째 이렇게 참사랑 운동을 펴고 계신 스님이 계십니다. 서울 법천사 선원장이신 일수 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중에만 이렇게 계시던 스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신 지 횟수로 6년째 되신다고요. 이렇게 서울이 좀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서울이? 서울 구경도 한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이 하고, 서울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얘기도 듣고, 네. 또 다양한 어떤 문화도 또 접하면서 네.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왔다 갔다 하고, 결제 때는 네네. 산중에 가서 수행 정진을 하고, 해제 때는 와서 그냥 인연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네. 있으면은 네. 저와 함께 주말에 철야 정진을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잘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서울에 오셔서 또 때론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편하지 않은 또 모습을 또 보게 되시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제일 좋으셨는지 여쭤보면 결례가 안 되는지요? 네. 네. 산중에 살 때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수행 정진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산중에 살 때는 제가불자들이 이 대중공양으로 해서 와서 공양을 올리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지만 네. 실제로 시중에 나와서 제가불자들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 또 어려움도 알게 됐고 또 이 시대가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생각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참사람 운동, 참사랑 운동, 이렇게 산승으로만 계시던 또 스님이 서울에 오셔서 이렇게 펼치고 있는 운동이잖아요. 우선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쭙고 이렇게 가고 싶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참사람을 얘기하자면은 네. 바로 자기 확인을 하고 성불한 부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국의 임재선상께서 무의진이라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참사람이란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중국의 네. 당대에 당나라, 송나라 때 조사스님께서 일대사를 해결하고 아무것도 걸림없이 부혜자자에게 할빨빠르게 사는 것이 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백양사 운문 선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펴고 계시는데요. 참사람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해요. 고불청린 백양사 전 소홍스님께서 네. 평생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은 봉암사
조실로 기일 때 그때가 72년, 73년 한 2, 3년 정도 될 겁니다. 네. 초하루 보름 때 법문을 하면서 임재록으로 법문을 하면서 참사랑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975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을 취임하시고 참사랑 운동을 전개하시고 상도동 백운함에 주석하시면서 임재록 연의를 하고 네네. 많은 사람들에게 참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네. 1995년에 네. 백양사에서 참사람 결사 취지문을 밝히시고 네. 1990년에 네. 무차선회 하면서 전 세계인을 네. 세계인에게 참사람 얘기를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기억을 해주시네요. 스님, 정말 기억이 너무 좋으세요. 네, 연도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참사람이 되기 위한 그 수행이요. 스님께서 걸어오신 그 수행 이력이기도 하잖아요. 스님의 수행 여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세 그 대응사로 이렇게 출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출가의 마음을 내시게 됐는지 출가 인연의 어떤 동기를 여쭙고 싶어요. 네. 해남 땅끝에 에서 좀 백리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아주 오지 마을에서 이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한 100여촌 되는데 그 동네 안에서는 네. 대농으로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나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면서 또 이렇게 이제 저에게 그 농사를 물려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그때 당시에 시골이라 그 일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농경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일이 싫고 그 어떤 분위기가 네. 시골이 싫어서 막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고뇌 끝에 사춘기를 보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방황 끝에 어느 날 해남 대홍사로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갔는데 거기 어떤 한 노스님이 타서 짐이 많아가지고 짐을 들여다 준다는 게 대홍사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출가한 인연이 어떤 내가 출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좋은 인연, 좋은 세상에 어린 시절이셨어요. 이렇게 짐을 들여다 주는데 그 인연이 되셨다. 예. 네. 그것도 자연스럽게요. 예. 참 스님보다 나이 어린 그 스님들도 많았을 텐데요. 그때 그 행자 생활은 또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어렵지 않으셨나요? 많이 힘들고 고된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도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는 집에 일해준 사람들도 많았고 또 동생들도 있었고 부엌에 가서 이렇게 일한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밥을 진다든지 반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혀 이렇게 이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차를 많이 잘 하시는 용운 스님이 고향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이렇게 이제 거들고 이렇게 이제 불 때는 것도 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내 의사와 관계없이 머리를 싹 머리를 삭발을 하고 옷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자가 고향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종무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고향을 짓는데 네네. 고향이 다 태우기도 하고
네. 또 물르기도 하고 2층 밥도 하게 되고 그래서 원주 스님에게 혼돈하고 네. 또 큰 방에 불러 들어가서 대방이죠, 대방. 여러 이제 아침 공양 끝에 불러 들어가서 공양을 그렇게 질 줄을 모르면은 배워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호통을 맞았어요. 오. 그래 이제 그 호통으로 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무섭죠. 네. 네. 그런데 그 어린 사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어린 동자들이 많이 있어. 그랬군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런지 늘 와서 저에게 고향간에 와서 행자님 고향을 그렇게 잘못하려면은 집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가끔 와서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행견을 이렇게 이제 잘못 차면은 뺑 돌아가면 행자님 그 행견을 왜 그렇게 찹니까? 반듯하게 차야지. 그리고 또 고름을 이렇게 잘못 메고 있으면은 행자님 어린 동자 스님들이 오셔서 네. 행자님 옷을 바르게 입으세요. 옷고름이 뭐입니까? 해서 시집살이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시집살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시절이 네. 참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공양 때 되면 많이 그때 불안하셨겠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 예. 다 잘되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군요. 그 쌀 세대 가루로 한철 나던 그 도인, 예, 그 청화 스님,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어린 동자 스님들에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네. 늘 참 홀로 이렇게 이제 쓸쓸하니 이제 해가 질 무렵 되면은 네. 집으로 갈 생각도 좀 했고 또 그러다가 우연하게 네. 청하 스님 쌀 서대를 네. 제가 갈아둔 인연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인연이 상당히 그 저에게 정신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해낭 근교에 네네. 도인이라기도 하고 네. 수행을 아주 잘하시는 수행자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스님이 청하 스님이었습니다. 네. 진보람에 이렇게 주석을 하셨는데 늘 거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참 훌륭한 스님을 이렇게 이제 연상하기도 하고 쌀 세대에 어떻게 그 90일을 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참 희유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행자생을 이렇게 좀 무난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네. 지선 스님을 만나서 이제 삼위승이 됐죠. 네. 그렇군요. 그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강원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그때 그 참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네. 필름처럼 다 참 지난 영상이 그 필름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시죠. 네. 그때 해인사 강원이 전국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숫자도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학인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수업을 했고. 네네. 근데 그때는 아주 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 때 바로 up반한테 하루 저녁이면은 잘못하면은 네. 전 반원이 양쪽 어깨에 15대씩 이 경책을 받고 그러면 30대죠. 네. 때에는 20대도 이렇게 받을 때 있고 그러면 40대죠. 때에는 30대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그 어떤 엄한 규율 속에서 강원을 보낸 것 같고 가장 무서운 것은 경반에 가면은 네네. 더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더 무서워. 불을 넣고요. 불을 넣고 이제 방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네. 보통 밤마다 30명, 25명 이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은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은 걸립니다. 어. 그러면은 그 뜨거운 방에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네. 무릎이 익기도 하고 무릎이 벗겨지기도 하고 어머, 또 그 어떤 어떡해요. 말이 다 끝나면 경책이 끝나면은 일어나려면은 푹 쓰러지기도 하고 뜨겁잖아요. 거기를 들어가기가 제일 두려운 것이 이 상반 스님에게 경책을 받는 게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시는지 대단하십니다. 강원과 유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니 강사나 또 율사 스님이 또 될 수도 있었는데요. 선방으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왜 선방으로만 다니셨는지요? 참선으로 길을 잡게 된 뭔가 어떤 또 이렇게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억으로 이렇게 그때 기억들은 참선해서 그런지 어릴 때 기억도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억이 아주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생각하면은 참 많은 생각을 쓰시죠. 그때 생각이 참 네. 교차감이 많습니다. 유학의 유혹도 있으셨다고 들었고. 그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네네. 일본에 이제 우리는 그 오사카에 가면 보현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가면은 쉽게 들어봤어요.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강원을 졸업하고 유론을 졸업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감기가 서울에 와서 서울 개원사 위에 보타사라는 절이 있는데 네. 도반이 그때 주지를 했어요. 그런데 네. 감기가 걸렸는데 안 떨어져요. 20일 걸려도 안 네. 떨어지고 30일 걸려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해인사 내려가서 이게 가슴을 한번 찍어보니 결핵 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핵? 결핵. 촉이요? 네, 결핵. 아, 네. 어머, 그거 폐병. 네, 폐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네. 그러고 이제 그 공부할 생각이 그런 인연이 아닌갑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보공이 가서 일주일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니까 막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참선하다 이렇게 몸 해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해인사 84년도에 방구를 들여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선방을 한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철수로는 한 50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결제를 그러셨군요. 났습니다. 아, 그렇게 정진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건강하시죠? 뭐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또 그 후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네. 참선을 잘해서 그런지 네. 이 건강이 바로 회복되더라고요. 아, 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른 스님들 말씀이 첫 철 공부가 평생 공부를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스님께서 첫 철을 어디서 어떻게 나셨는지 꼭 여쭙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네, 발심을 해서 네, 첫철을 해인사 네, 성철 방장 스님 모시고 대방에서 전 정정 스님, 해암 스님, 현 정정 스님, 법전 스님, 큰 스님과 같이 네. 함께 첫철을 지냈는데 그때 장잡을 해서 밤을 안 자고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한번 해봐야겠다.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편하게 이제 정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인사 수자 스님 원용 스님이 장자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자부라는 말보다도 어떤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함. 가지고 이게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라는 게 참 이렇게 이제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면은 네. 몸이 부엉하니 뜨는 것 같아요. 잠을 안 자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해인사인지 여기가 해인사 선방인지 네.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몸이 안 익어 있기 때문에 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꿀꿀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입증 스님께서 그런지 그때 상판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트름을 그렇게 끌끌하니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경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게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무의식이 나온 겁니다. 그게. 네. 예. 네. 그래서 무의식의 어떤 세계를 그때 나는 좀 느낀 부분도 그게 있습니다. 네, 예. 접하셨군요. 네.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런 속에서 정진을 하신다는 그런 가행정진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37세부터 거의 그 밤잠을 안 주무셨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여쭙고 싶어요. 가행정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가행정진에 마음을 내도록 한 어떤 또 다른 인연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말 3시간만 주무시고 하루 이렇게 그냥 가볍고 이렇게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정진이 되시는가요? 뭐 잠을 안 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등을 대지 않고 또 이불을 펴지 않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해인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통도사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참 잡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또 몸도 안 익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그런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네. 수마가 그렇게 많은 어떤 괴로움을 또 이렇게 주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국사 올산 스님을 해상에서 네.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아주 태풍이 불어온 날 같습니다. 기억으로는. 네. 그런데 뒤에 나무 가지가 막 부러진 소리가 나면서 대나무가 이게 이제 흔들리는 그 어떤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듣게 소리도 됐고. 나잖아요. 네, 네. 듣게 됐어요. 그때 이제 대중은 다 자고 나 혼자 이렇게 홀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 흔들린 소리가 내 어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방황하면서 사춘기 방황하면서 출가해서 또 그 어떤 방황이 그 대나무 같은 흔들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대나무와 내 어떤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그 어떤 밑에 그 대나무 밑에 뿌리를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밑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런 것이 아주 그 전율이 짜르르 이렇게 이제 느껴지면서 내 어떤 의식과 내 어떤 현재의 어떤 살고 있는 생활들은 그러지만 나의 어떤 본래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본래의 면목이라든지 본래의 주인공이라든지 본 마음이라든지 이것은 저 대나무 밑불같이 흔들지 않는데 나도 그와 같이 내 어떤 본성은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건데 내 의식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연히 그냥 이렇게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 하는데 참 이제 그때사 하두가 이제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불국산 밑에 가면 골프장 있어요. 골프장에서도 막 저녁 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3시쯤 되면서 한 10분 전에 와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대중과 같이 입선을 하고 그래서 여름 지내고 또 겨울도 이렇게 이제 추운 눈보라를 칠하는 네. 속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런 포행을 통해서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도량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정진을 하는 네.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하두가 그때 따라줬기 때문에 하두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네. 참 망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인데 네. 이 젊은 사람은 일대사를 해보고 참선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조실이란 스님이 잠이나 잔 조실은 그럼 무슨 조실이냐 그런 생각이 망상이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긴 대나무를 가지고 조실인 방을 이게 창문을 다 하니까 조실님께서 기침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네. 그런 어떤 시기가 어떤 하두를 이렇게 잡들이 하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참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식이 맑아지고요. 네. 또 뭔가 어느 순간은 또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면서도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스님께서는 그런 어떤 교묘한 장애가 오면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물론 도반 스님이나 후배 스님들에게 지금 생각하면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때 하두가 좀 이렇게 이제 들리니까 힘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앉으면은 고요해지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이제 좀 풍기는 게 많이 많고 또 말도 거침없이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그런 어떤 공부하는데 그런 장애가 왔을 때는 나는 어른들에게 꼭 참방해서 나의 점검을 늘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 그러셨군요. 스님 미안하다고 말씀 주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다 끌리면서 자비로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심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아름답네요. 아, 이렇게 선지식인을 찾아가 법거량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탁마하는 것은 한국 선불교의 전통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자리 수행을 하셨을 텐데 요즘은 또 보기 드문 이렇게 풍경이 된 것 같아서 좀 내심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한국 불교의 선수행 문화가 다시 확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아주 참 현실적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사는 그 수행자로서 정말 얘기할 때가 맞지 됐죠?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네. 당송 시대 때 네. 조사스님들이 한 가풍을 살려냈을 때만이 한국 불교가 바로 바른 자리에 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게 모든 국민이 바로 설 수도 있고 전 세계인이 바로 질서를 잡아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옛날 스님들은 탁마라고 있어요. 수행을 하다가 도반간의 탁마, 스승과 제자의 탁마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과 또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부하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실스님에게 늘 가서 묻고 잘해도 묻고 못해도 묻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지어간 겁니다. 그래야 잘못되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네. 이 점검이 없이는 네. 정말 수행자가 그 어떤 넓은 바다에 그 참 배가 가는데 키가 없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이야말로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다고 하지만 지도자가 어떤 후학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승의 자리에서. 예.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스님께서는 지금 현재 방장이나 조실이나 소임을 띠는 스님들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고 또 모든 납자들 눈을 뜨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이것이 사회를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고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신을 살려냈을 때만이 한국 불교가 바로 설 수가 있고 또 한국 불교가 세계를 이렇게 알린 일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빠른 기회라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성스님에 대한 깊은 은혜와 감사자를 좀 여쭙고 싶어요. 이 참사람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치게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스님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법문을 하실 때면 참사람 운동 결사 또 취지문을 이렇게 먼저 읽으시는데요. 그 먼저 읽으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또 그 참사 취지문에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큰 스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존에 살아있을 때는 대들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듣고 또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이제 자상하게 제가 하두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두가 없어도 정말 어떤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는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점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두는 못 드냐고 묻길래 난 하두 없습니다. 하두 없어도 나는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공부가. 네. 그러니까 하두를 이렇게 다시 들어서 네가 그래야 바른 수행자가 될 수가 있고 참 훌륭한 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산에 데리고 가면서도 하고 고향을 먹으면서도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스님을 한번 믿기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큰 스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깨달은 약간 내가 볼 때는 깨닫지 못한 것 같고 큰 스님이 나를 볼 때는 너무 가엽게 생각한 것 같고 이것이 내가 잘못인지 큰 스님이 잘못인지 그런 아상이 좀 있었어요. 아집이 있어서 네. 법집이 이제 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그것을 됩니다. 다 버리고 네. 큰 스님을 한번 믿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큰 스님 말을 따라서 하두를 다시 이렇게 이제 무자두를 이렇게 이제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 인연이 네. 가장 소중한 인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너무 소중하죠. 그러고 네. 이제 열반하시고 없으니까 정말 어떤 그 어른의 빈자리가 왜 그때 말 듣지 않고 또 공부 좀 열심히 할 건데 그냥 어른 스님에게 그냥 그 어장을 놓고 그러는가 지금이어서 후회를 하고 참 그립습니다. 스님 이 대목에서 이렇게 취지문을 좀 읽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세계 인류 여러분, 불자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로운 풍요와 문명을 이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질적 욕망의 산물인 기계 문명과 거대의 조직의 노예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네. 또한 인간의 존귀한 생명도 절대 영생이 아니라 생로병사라는 필연적 한계에 갇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반인간적인 비극의 실상, 즉 분열과 갈등, 침략과 전쟁, 생태계 오염과 파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생사의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초월한 자리에 있는 활발한 참사람
사람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욕망적 이성적 인간은 생사윤회를 거듭해야 하는 생사적 생명입니다. 이 생사적 생명이 절대 부정되어 무심의 경지에서 다시 절대 긍정되어 사알자지한 곳에서 참마음 본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생물과 대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닌 한 몸으로서 영기적 구조 속에 상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마음 참사랑의 동체 대비의 실현하여 남을 이롭게 할 때 자기도 이롭다는 자리이타 사상을 모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 인류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참마음 참사랑을 자각하여 인간 본래의 능동적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혜와 자비를 자유자재하게 무한한 활용함으로써 당면한 세계 문화를 해결하며 현대 과학 문명의 폐단과 인간의 내재한 고통을 다면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새 문명은 참사랑 원리에 입각한 활기차고 행복한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에 참사람 원리를 널리 알리면서 모든 사람이 참사람의 소원에 따라 생활할 것을 고라며 참사람 자각을 하고 일상에서 여법히 수행하게 될 참사람 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권하는 바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 읽으셨나요? 네. 네, 어우. 웅장합니다. 아유, 서울 법천사로 네. 올라오신 그 뒤에도 계속 이 참사람 네. 예, 운동을 이렇게 펴고 계셨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참사랑 운동을 펼치실 거죠. 예. 스님께서 하고 계신 그 참사랑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참사랑 운동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고불청 백양사에서 앞으로 활발히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땅끝마을 미양사에서 금강스님께서 수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7박 8일라든지 템플 스테이라든지 또 일반인에게 참선을 지도하면서 참사랑 운동을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네. 상도동에 네. 배구남에서 배구나. 성가대학교 교수인 미산 스님께서 그렇군요. 참사랑 운동을 이렇게 강의도 하고 네. 또 수행도 하고 또 참사랑 운동 법문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천사에서는 내 나름대로 조그만하기 때문에 오간 사람들에게 차를 한 잔씩 주면서 참사랑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 토요일에 결제 때는 철야정기를 하고 해제 때는 12시까지 이렇게 제가 볼 때가 한 사람 됐든 두 사람 됐든 그렇게 같이 정진을 하는 거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사 스님이시라 그 포교 일선에서는 또 한 발 물러나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포교에도 굉장히 아주 그냥 적극적이세요. 그 제가 불자들만이 아니라 또 그 어린이들까지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데 법천 선원 어린이 법회 맞죠? 네.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자리 소개 좀 해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아니죠. 수자가 어린이 중요하잖아요. 수자로 있다가 네. 그냥 이렇게 서울에 와서 한 5년 동안 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서울을 모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어떤 신도가 온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좋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제도 올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좋은 스님 찾아가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밀쳐냈습니다. 지금까지.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도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섭섭하죠. 공부하는 사람, 참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가 참선을 하기 때문에 내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고 참사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근자에 어린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네네. 한 20명, 25명 정도 와서 이렇게 그렇군요.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정말 그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참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해주면은 무한한 어떤 씨앗을 뿌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바르 컸을 때 정말 어떤 참사랑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씨앗을 뿌리는 어떤 시기가 바로 그런 어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어린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한테 불성 종자씨를 심어주시는데 잘 컸으면 좋겠어요. 스님 이렇게 어느덧 이제 계속 질문을 여쭙는데 이게 정해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쉽습니다. 네. 법천사 선원장이신 일수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치열했던 젊은 날의 수행과 법천사에서 펼치고 있는 참사람 운동에 대해서 또 가르침과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감이 되는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동감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마무리 이 질문 꼭 드려야 돼요, 스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스님께서 화두 참선으로 40여 년을 늘 참사람으로 이렇게 정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수행으로 스님께서 얻으신 바, 깨달으신 바, 또 참사람의 그 정진 자리에서 꼭 이 말은 내가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불성 자리를 오늘 딱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행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한 부분은 내가 이제 뭐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러면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이제 받으니까 좀 난감합니다만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나는 일생 하두를 하나 얻었다. 간절한 이 하두를 하나 얻었다. 이것이 나의 얻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화두요. 예. 간절한. 그 믿음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됐고 그러한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 화두가 참사람이십니까? 참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참사람 그 깊은 그 자리까지는 못 가고 내가 평소에 이 하두를 열심히 드는 데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화두를 피하면 안 되겠네요. 오늘 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사람 이러면 저희들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정말 본성을 찾아가서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부자님과 시청자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님 참사람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소설 속에서나 보았던 선사들의 법거랑과 탁마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로 스님께 듣다 보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예, 그 당사자인 스님들도 정말 그냥 진정성 있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신데요. 이게 듣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가슴이 탁 순간 뿌듯하고 또 이렇게 한국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저절로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세간이든 또 출세간이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진심으로 절실하게 임하는 것. 아마 그것이 참 사람의 진정한 길이고 또 세상을 장엄하는 일이 아닌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불자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성불하십시오.